새 식구를 맞이하신 부모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첫 몇 달, 이 시기를 네 번째 3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인터넷이나 책에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딱 필요한 핵심만 짚어서 지금 우리 아기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우리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아기의 힘을 길러주고 건강을 체크하는 법, 그리고 가장 힘든 울고 보채는 아기를 돌보는 법, 마지막으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놀라운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아기의 감각과 반사신경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아기는 이미 세상을 놀라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력은 아직 흐릿하지만 딱 부모님이 안았을 때 얼굴이 보이는 거리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기에게는 부모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풍경이랍니다. 벌써부터 목소리도 구별하고 냄새도 맡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아기는 생존을 위한 자동 반응, 그러니까 반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아기가 갑자기 호우적하면서 놀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모로 반사인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죠. 또 하나, 아기 손에 손가락을 대보면 정말 꽉 쥐잖아요? 이것도 반사 행동이에요. 보호자에게 꽉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원시적인 본능이죠. 이런 걸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다음은 아기가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익한 활동입니다. 바로 터미타임, 아기의 첫 번째 운동 시간이죠. 방법은 간단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시작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기저귀 갈 때마다 잠깐 한 1, 2분 정도 엎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아기의 목, 어깨, 등 근육을 키우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사실 아기들이 처음에는 터미타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막 칭얼대기도 하고요. 그래도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근육 발달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납작머리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쁜 두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거예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 위험 신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 바로 38도입니다. 아기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열이 나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큰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생후 4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열이 난다는 건 심각한 감염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까 하지 마시고 38도가 넘으면 무조건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신호들이 있어요. 황달은 대부분 괜찮아지지만 생후 24시간 안에 나타나거나 너무 오래 가면 진찰이 필요하고요. 아기가 젖을 조금 개어내는 토랑 분수처럼 뿜어내는 구토는 달라요. 구토가 초록색이거나 아기가 토하고 나서도 계속 배고파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탯줄도 잘 관찰해 주세요. 자, 이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아기를 달래고, 재우고, 그리고 끝도 없이 우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기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혹시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만 되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나요? 뭘 해도 달래지지가 않고요. 그게 바로 영아산통, 흔히 말하는 배앓이일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기관이 아직 미숙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정말 힘들지만 다행히 이건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럼 우는 아기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는 속삭여, 심장박동처럼 부드럽게 흔들어주기, 그리고 쉬 하는 백색 소음 같은 것들이요. 아기가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공갈 젖꼭지. 이거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정답은 없어요. 아기를 진정시키는데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떼기 힘들거나 밤에 빠질 때마다 깨서 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 아기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려서 아기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부모인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강력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주 양육자라는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빠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엄마를 돕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유대감을 키우고 더 튼튼한 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생아는 아무리 안아주고 반응해줘도 버릇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필요로 할 때마다 반응해주는 것이 세상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하고 신뢰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 포근한 품이 아기에게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건 정말 마라톤과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세요. 그저 아기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매일매일이 우리 아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본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알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